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治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재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취재진이 어제 대구 방문 시보다 배로 많았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별의 순간이 바로 오늘인 걸까요?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직이죠. 사퇴 해변 잠깐 오프닝에서 들었어요. 나머지 발언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네,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발표 장면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자, 화산, 이 뉴스 비밀이 뭘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중에 누가 더 부담될까? 누가 더 부담될까? 이고요. 두 번째는 예. 저는 윤석열 성대모사를 더 하게 될까요? 덜 하게 될까요? 네. 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초였죠.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부터 화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막 그 언론에다가 뭐 성명 발표하듯이 인터뷰하고 사태로 이어지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일으켰던 12.6 사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12.6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죠. 예. 우발적이라기엔 치밀했고 계획적이라기에는 허술했다. 어중간하네. 네. 근데 이번에 사퇴 과정도 예. 우발적이라기에는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았고 계획적이라고 하기에는 하루 이틀 너무 빨리 변했다. 예. 라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허. 일단 사퇴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하지는 않다고 보는 게 역대 검찰총장이 맞닥뜨렸던 사안 중에서 가장 큰 사안이다. 네.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네. 예, 그렇게는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번 주 초에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었고 또 네. 어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은 이유, 이것은 현재로서는 예.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두 가지 예측이 계속 갈릴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최근에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안 했다 뭐 예.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라고 예. 생각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정치 입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 노리고 있다가 구실을 잡았다. 예. 뭐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예측이 병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예.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사실은 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오늘 사퇴를 하는지. 글쎄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이 사퇴를 하고 싶어진 마음은 알겠어요. 그 예. 뭐 지난해 그런 뭐 징계 청구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 예. 올해 이제 뭐 검찰에 뭐 이 사건을 없애버린다고 하니 예. 이거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팔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 여당이 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당론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여당 내에 어쨌든 논란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에 뭐 이걸 반드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명분을 찾으려면 오히려 여당
야당이 이것을 뭐 밀어붙이는 그 시점에 사실은 사퇴를 하면서 제동을 거는 게 오히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사퇴를 한 것은 결국은 어쨌든 이런 행보를 하는 것에 자신의 어떤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아이고 이거 중요한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이 모든 행보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고려였느냐, 지난해부터 그랬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앞에 뉴스 화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통한 어쨌든 지금 정권과의 어떤 뭐랄까요, 좀 어떤 화해라든지 또는 네. 관계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는 뭐 정치권에 기대는 것이 해법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지금 의견이 옮겨온 거 아닐까 네. 그런 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화산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비슷한 취지의 맥락을 짚어주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즉각 사표를 수리했죠? 네, 그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먼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네. 예, 그 영상 일단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또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유감이라는 총리의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은 이거보다 더 짧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게 딱 끝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가 되는 아하. 그런 하루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새로운 수석도 정해졌는데요. 검찰총장은 참고로 곧바로 후임 인선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예. 신임 민정수석은 김진국 신임 수석인데 예.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리고 법무법인 해마루 출신입니다. 네. 이 해마루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거쳐갔었던 법인이고 전해철 현 행안부 장관 또 여기 출신이거든요. 네. 예, 그쪽에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또 2017년 7월부터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네. 재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원을 거쳐서 민정수석으로 들어온 현 정부의 세 번째 수석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예, 청와대에서 검찰까지 엄청난 혼란,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네. 거 있는데 그 징계 관련된 소송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렇게 소송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게 오늘 또 보니까 SNS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국가공무원법에 그 근거가 있거든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예. 그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라는 그런 때에는 이제 사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징계 의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사직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석들을 또 변호사분들이나 이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징계는 의결이 된 것입니다. 아. 윤 총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 그 집행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뭐 잠깐 보류가 되고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투는 소송에 들어갔을 뿐 의결 절차는 끝난 것이다. 아하. 이런 해석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그럼 같고 사직이 가능하다. 예, 그것도 청와대나 뭐 대검이라든지 다들 검토를 해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한다고 발표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이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참 이게 또 뭐 꼬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 총장 사직 때문에 민주당은 좀 이래저래 부담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보류를 하거나 철회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 봐라 윤 총장 징계를 못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윤 총장 권한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에헤. 두 번째 경우 거꾸로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 사법체계 변동에 대해서 일단 관심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게 개혁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양쪽 다 좀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정치의 상식적인 공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강행을 할까? 예.
이거는 좀 저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다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뭐 상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일정들은 예정대로는 못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어떤 발언의 수위 그리고 개혁의 어떤 개혁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위는 상당히 강해질 것이고 이건 강경론에 쏠려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지금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뭐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론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던 건데 네.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로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된 상황에서는 예. 이제 거봐라 하는 거거든요. 거봐라 윤석열 총장은 정치로 가려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생겨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면 지금 올해 약간 좀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에 좀 주춤했던 뭐 그러한 좀 강경론들도 다시 좀 힘을 받는 그런 국면이 지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퇴한 윤 총장도 그런 흐름 보면서 더 강경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 사태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상황이 되는 거를. 근데 본인이 예. 사퇴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더 강해진다고 하면 막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강해지면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예. 사퇴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인 거죠. 그러면. 그 점은 이럴 좀 수는 비밀이 있어요. 있네. 이게 윤 총장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이 관심을 쏟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자신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줘야 아. 시선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총장이 떠난 검찰 가장 관심사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 그거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권 관련 수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각 수사마다 진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전 감사 방해 이 사건은 공무원이 일단 구속이 됐고 그리고 김학의 불법 그 출금 사건 예. 이것은 이제 차규근이라는 관계자가 구속영장을 청구받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왔는데 좀 비교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네. 옵티머스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이쪽은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지금까지 잘 좀 진척이 안 되었던 것이 어떤 수사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법무부라든지 뭐 윤 총장 반대 세력의 어떤 제동이라든지 예. 이 어느 쪽인지는 사실 판가름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윤 총장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도 네.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결국의 관건은 차기 총장이 누구냐 예. 여기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그 민정수석도 민변 출신이고 해마로 출신 이제 인사가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검찰총장 잘못 임명했다가 제2의 윤석열이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예.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완전히 이제 파국이 됐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된다면 그럼 누구로 검찰총장 차기를 시켜야 되느냐 예. 이 아마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허. 아마도 정권에 좀 힘을 더 실어줄 만한 인사가 더 유력하게 고려가 될 텐데 네. 검찰 조직에 그게 이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한 게 검찰 조직의 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시사평론가인데. 네, 그 부분은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고 윤 계세요. 총장의 네. 행보를 그동안 지지해 왔었던 김종민 변호사라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도 오늘 입장을 내고 이것은 잘못됐다. 사퇴하는 건 아니다. 정권 수사를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검찰 안팎에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빙하가 이야기한 대로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젠 정검찰총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행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평이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 평이함을 깨는 행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당장에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방했던 그 수사 기소 분리 반대 예.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은 가능할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자신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놔둘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 만약에 진짜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예.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에 더 부담일까 국민의힘에 더 부담일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뭐 당원도 아니고 뭐 지지자라는 근거도 없고 만약에 예. 그 밖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은 정계 개편의 카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정치를 하게 된다면. 네. 이게 근데 재보선이 지나면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정계 개편 논의가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정계 개편 논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정계 개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도를 품는 방식으로 이제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뭐 야권의 정치에 지금 보수 야권의 정치에 가담을 하든 안 하든 예. 윤석열 총장 대권자로서 어떻게 품을 거냐를 놓고 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계 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졌고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더 골치 아픈 국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자칫하면은 윤석열 총장 정계 입문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 예. 이랬을 경우는 화산이 사막으로 변하는 이런 엄청난 야권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뉴스 네. 피라미드가 돼야겠습니다. 예, 아유 겁납니다, 겁나.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빙하가 준비하셨죠? 네, 오세훈 뉴스의 비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깜짝 당선이 이제 됐는데, 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그리고 본선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오세훈 후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인서트 준비했습니다. 같이 봐.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니 경선에서 이겨서 기쁜 날인데 눈물의 기자회견이 됐어요. 그래요. 그냥 이게 그냥 있으면 옆에 사람이 괜히 울면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같이 울고 싶어지거든요. 울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울지 마세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잔칫날인데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네. 총장이 사퇴를 해버려서 또 시선이 분산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세훈 전 시장의 약간 팔자 자,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우선 경선 결과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 경선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41.64%의 득표로 나경원 후보 36.31%, 조은희 후보 16.47%, 오신환 후보 10.39%가 나온 거여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1등이다 이런 거고요. 부산시장 경선 후보는 박형준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54.4%의 득표율로 나머지 후보들을 눌렀습니다. 낙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부산시장 후보는 뭐 여론에서 많이 예측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의 경선 승리 굉장히 이변이라 그래요.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쭉 했던 얘기들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좀 박빙으로 붙을 것 같으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출마 선언을 할 거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게 뭔가 그래도 본인이 질 것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이렇게 어떤 좀 역전이 나온 건데 예. 이 비결이 뭐였을까를 두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한 국민적인 비호감 때문에 예. 좀 이제 여러모로 뭐랄까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국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냐? 결국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다. 네.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계속 본인의 중도층 득표력을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아마 좀 어필을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국면을 치러야 되는데 이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 후보가 나오는 게 오히려 이제 후보 단일화가 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건데요. 예. 이게 여론조사가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지지층까지 다 어쨌든 간에 응답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였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이제 여당 지지층까지도 이제 다 그렇죠. 응답이 나오는 여론조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대표로 단일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많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겠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 기간 동안 계속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성실히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계속하는 걸 보면은 좀 뭐랄까요 강경한 입장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심지어 정치적인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론조사나 룰이나 이런 충돌을 빚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말로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일화를 매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그 있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 2년 전에 이미 예견되었던 겁니다. 그게 왜요? 그렇습니까?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때 예. 그때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일부 도입됐거든요. 예.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황교안 대표한테 이겼었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바깥에서의 선호도는 더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이상은 음. 나경원 후보한테 이기기가 쉬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하고 꽤 겹칠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였다. 예. 예, 그들에게 어떤 빚을 져가지고 예. 일단 여기서 끌어모아가지고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말씀대로라면 네. 이제 곧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시작될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에 쉬운 후보를 골랐다는 게 아까 민심이라고 빙하가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양쪽의 표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예. 그걸 하기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 쪽에서 더 끌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이제 기회 요인일 테고 예. 근데 거꾸로 이제 내가 오세훈이 나경원보다 더 좋아서 선호를 했던 거지 예. 안철수보다 더 좋은 건 아니야. 어. 이런 층이 많다면은 단일 승부에서는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남은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오세훈 후보가 얼만큼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이런 뭐 이 당선이 됐다 이 분위기를 타고 예. 얼마나 지지율을 좀 높여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 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대표 측하고의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는 일부 이제 반영을 하고 또 일부는 일종의 선거인단 투표를 반영을 해서 조직세가 강한 국민의힘의 힘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 될 거고요. 네. 결국은 여론조사가 될 건데 다만 문항을 두고는 좀 논쟁이 있겠죠. 그래서 뭐 문항? 경쟁력을 묻는 문항일 것이냐, 적합도를 묻는 문항일 것이냐, 예. 어느 걸 하면 좋겠느냐는 논쟁이 있을 텐데 이게 오세훈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이 좀 매끄러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결국은 오세훈 후보는 애초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기억을 예. 해보시면 왜냐하면 자신은 대권을 갈 것인데 지금 서울시장에 괜히 나와서 뭐 농부 얘기하면서 말이죠. 내년에 키울 벽실을 오늘 배고프다고 먹어버려선 되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안철수 대표하고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점들을 놓고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예. 이런 명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세훈은 대권으로 그럼 갈 테니 예. 안철수는 서울시장을 하시오. 이런 형태로 합의가 역할 이루어질 수 분담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오세훈 후보로서는 룰의 어떤 유불리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양보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오세훈이 양보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됐다. 아마 이런 좀 스토리를 만들고 안철수 대표에 유리할 수 있는 룰을 좀 추인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오세훈 후보는 누가 봐도 열세일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스스로 던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고 본인은 서울시정 재교체에 미랄이 되는 것만으로도 명예 회복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럼 당에서 뭐라 그럴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협의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표를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네.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확실하게 앞서 나갈 것이고 예. 그런 경우도 단일화는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단일화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생각합니다. 오세훈 사퇴 시나리오는 오세훈 후보로서는 아픈 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도 사퇴하고 뭐 이것도 사퇴하고 사퇴 많이 하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직을 두고 봐야 사퇴하는 돼요. 것과 후보 사퇴는 예. 좀 다를 수 있죠. 예. 농담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LH 뉴스의 비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 사과가 막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서 LH 공사도 사과문을 내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변창흠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과에 더불어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규명해서 네. 갈본 세건하라. 그리고 제도 개선 쪽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LH 내부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올릴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짜 글이 아닌 건데 예. 여기에 올라온 글들이 지금 여러 곳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는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를 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걸 토대로 부동산을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 아니냐? 예. 이렇게 적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예. 이렇게 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광명 시흥의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곳이 공공주택지구 지정됐다가 취소가 된 그래서 특별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 이런데 이걸 내부 정보로 샀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필지를 이렇게 나눠서 샀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유 지분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글을 막 썼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젊은 직원들은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땅 한 평 없는데 꼰대들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여기서 하는. 꼰대가 나오네. 예. 네, 고령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직원들이 투기를 하고 예. 있다 이런 억울함인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 식매입 실제로 판쳤다면서요? 그렇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한 필지에 114명씩 이제 막 끼어 있고 이런 식의 필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동네 소문을 들어보면 이미 지난해 이 하반기부터 개발이 될 거라는 소문이 쭉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급 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된 거냐? 그리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LH공사든 국토교통부든 어디서든 이걸 결국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였다면 어땠을까를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예. 김종대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하십니까? 그리고 참여연대 등은 지금 추가로 제보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계속 뉴스 나올 겁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이어질 뉴스 첩첩산중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